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21일 정사 첫 번째 기사 1410년 명령락 8년 대관에서 농번기의 갑사 취재를 중지할 것과 응시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청하다. 사관원에서 상소하여 갑사의 시취를 파하자고 청하였다. 이때 원속 갑사 2000인이었었는데 임금이 의논하기를 1000명을 더 정해 2번으로 나누어 1년 만에 서로 교대하며 나라에는 시위의 허수함이 없고 집안에는 배농의 탄식이 없을 것이며 사람들은 부모 처자가 여러 해 동안 떨어져 있는 원망이 없을 것이다. 하고 병조에 명하여 어흥부 훈련관과 함께 갑사 1000명을 시험하였는데 정월부터 이때 이르도록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 사관원에서 상언하기를 지금 갑사를 더 정하여 일부는 시위하고 일부는 귀농하게 하려고 하시니 전하의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과 농사를 중히 여기는 뜻이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미 농사딸이 되었으니 농사는 때를 잃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갑사 시험을 마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주롭지 못한 자가 모두 농사꾼 두세 사람씩을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으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시위를 제외한 신구 갑사를 하루속히 귀농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소를 보고 말하기를 간혼의 말이 옳다. 나도 또한 잊지 않겠다 하였다. 헌부에서 또 상소하기를 지금 갑사를 취재할 때 조계를 묻지 않고 오직 궁시와 여력의 능함만을 취하여 상궁 천례도 관직을 받아 진신자제와 함께 더불어 어깨를 비겨 나란히 서게 되니 진신의 자제들이 동료가 되기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빌건대 병조로 하여금 그 사주를 상고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고를 책임지게 하여 취재를 허락하소서. 또 내금이는 가장 앞에서 가까이 모시는 자이니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본래부터 조정에 이름이 드러난 자라면 가하지만 갑자기 신진의 무리로 그 액수를 채우는 것은 심히 미편합니다. 이것 또한 병조로 하여금 조기를 상고하고 보고를 책임지게 한 뒤에 근시하도록 허락하소서 하였다. 소를 정부에 내리니 모두 오할하다 하여 일이 마침내 시행되지 않았다. 보고는 보정하여 청구하는 일이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21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사람을 죽인 전 지보주사 이 신이충의 죄가 사유전의 이름으로 용서해주다. 전 지보주사 신이충이 죄가 있는데 이를 용서해 주었다. 사헌부에서 상언하기를 신이충의 아비의 상중에 있으므로 사분으로 인해 종 서기와 양민 황달충을 때려 죽였습니다. 또 그 창현 아전 유습이 간무의 명령을 받고 이충의 아비의 관곽을 감독해 만드는데 이충이 어떤 일로 인하여 유습에게 노하여 이충이 얼음을 파고 구멍을 만들어 그 속에 유습을 집어넣고 하루 종일 매질을 가하여 거의 죽게 하였습니다. 또 일찍이 양주에 재임해 있을 적에 사객의 지응이 골하였다 하여 호장 정춘을 곤장을 때려 죽게 하였고 또 거창에 전원을 넓게 두고 백성을 점령하여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원컨대 유사에 내려 그 죄를 밝게 바루어 후례를 경계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신이충이 범한 것이 모두 사유전에 있었다고 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지평 강종덕이 대궐에 나와 청하기를 신이충이 갑신년 10월 11일에 양주의 공수 호장 정춘이 사객의 지영을 더디게 하였다 하여 곤장을 때렸는데 그달 20일에 죽었으니 그 죽음이 고한 내에 있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상고하면 사가 그의 8월에 있었는데 정춘이 죽은 것은 10월에 있었으니 어찌 사가 있기 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뒤에 또 아비의 상중에 있으면서 종 서기와 귀련을 죽이고 황달충을 죽였으니 그리고 또 유습을 얼음구덩이에 넣어두고 구토하여 거의 죽게 하였으니 그 까닭을 물으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매부 박동문이 하였다고 하여 그 죄를 면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이충은 사람을 죽인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또 아비의 상중에 있으면서 잔악한 일을 자행하였기 때문에 신등이 상소하여 논청한 지가 여러 달이 되었으니
청컨대 옥에 내려 그 죄를 심문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신이 중의 포악함이 이와 같으니 내 어찌 아끼겠는가. 그러나 기왕의 지난 일을 가지고 어찌 근원을 추궁하여 죄 주겠는가. 내버려 두고 묻지 말고 외방에 귀양 보냄이 가하다 하였다. 헌부에서 또 논하니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정부에 아뢰기를 신이 중이 아비의 상중에 사람을 죽였으나 그것은 싸우다 죽인 것이지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며 또 범한 것이 사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주에서 아전을 죽인 것도 사후에 있었다고는 하나 그것은 역시 전일로 인하여 발각된 것이니 논하지 않아도 가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고하는 보고 기한의 약의고 보고란 얻어맞은 사람의 사생이 판명될 때까지 때린 범인을 유치하는 일인데 일정한 기한 안에 얻어맞은 사람이 죽으면 범인을 중죄에 처한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23일 김이 첫 번째 기사 대역의 말을 늦게 고한 전 대오군 유해강을 외방에 부처하다. 사헌부에서 상언하기를 모든 사람이 대역의 말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들은 자가 즉시 고발해야 흉악한 괴수를 급히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해강이 조의 말을 묘음에서 들은 날이 비록 이무가 복주한 뒤에 있었다고는 하나 조의 말을 빨리 관해 고했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체하고 우물쭈물하다가 4개월이 지난 데에 승승인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관에 고하였으니 청컨대 그 죄를 다스려서 정상을 알고도 늦게 고발한 자의 경계를 사무소서 하였기에 이 명령이 있은 것이었다. 유해강이 병을 얻어 부추를 행하지 못하였는데 묘음과 같은 날에 죽으니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겼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23일 김이 두 번째 기사 경원부의 방비 상태를 의논하고 첨총재 노원식을 경원조전 병마사로 삼아 갑사 150명을 거느리고 부방케 하다. 첨총재 노원식을 명하여 경원조전 병마사로 삼아 경원 경성 길주 단주 청주 사람으로 갑사가 된 자 150인을 거느리고 부방하게 했는데 원식에게 구마와 궁시를 주어 보냈다. 처음에 임금이 대신에게 이르기를 경원의 일이 어째서 다시 보고를 없는가 함몰아된 것이 아닌가 하니 대답하기를 성은 반드시 함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적들이 전에 한흥보를 공격할 적에 다만 나무 화살을 아래 불을 붙여 성 안으로 쏘았으므로 성안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주우면 줍는 대로 꺼서 함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술이 이것뿐이니 어떻게 성을 함락시키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적들이 궁시만 믿고 다른 기술이 없으니 여러 경들의 의논이 그럴듯하다. 만일 성이 함락되었다면 비보가 반드시 빨리 올 것이다 하고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경성병마사 김을라가 성보를 잘 수리하고 또 군사를 잘 교련시켜 성보를 보존해 지킬 만하다고 한다 하니 유양이 대답하기를 신이 그 사람 됨을 아는데 부지런하고 검소하여 쓸만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김을라의 제예에 대해 물으니 유양이 말하기를 말을 타고 할 쏘는 것은 능하나 글자를 알지 못하고 또 우직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곽승우가 패한 것도 제예는 있고 문자를 알지 못하여 고사를 익히지 못한 때문이다 하였다. 이때 이르러 도수문사 임정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적병이 경원에 입고하였을 적에 적병에 나아가서 성을 포위하였다가 밤이 되니 물러가고 이튿날 또 성을 포위하였다가 이기지 못하고 물러가서 산골짜기에 복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적의 꾀가 두려워서 군마가 감히 성 밖에 나가지 못하여 꼴과 콩이 모두 다 되었습니다. 빌건대 군사를 더 보내어 구원하소서 하였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은 것이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23일 김이 세 번째 기사 경원부의 전망자에게 부의하고 방어 대책을 의논하다. 의정부에 명하여 전망한 사람에게 부의를 주고 그 집의 부역을 면제하게 하였다. 한흥보가 죽은 뒤에 경원 백성들이 적을 두려워하여 업을 편안히 하지 못하였다.
곽승우가 백성들을 거느리고 소다로 성을 버리고 물러와 아오지 목책에 입보하여 굳게 지키고 있는데 승우가 패한 뒤에 백성들이 더욱 두려워하여 감히 원야에 나가서 목축과 농사를 짓지 못하고 모두 적을 피하여 용성 땅으로 가기를 원하였다. 임정 영사종이 그대로 아뢰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경원의 거민을 경성으로 옮겨둔 형세가 검약한 것 같아서 적이 더욱 일어날 것입니다. 하물며 처음에 불을 설치한 것은 오로지 능시를 수호하고 또 국가를 병풍처럼 막자는 것이었는데 지금 백성들을 점점 퇴각시키면 후일에 장차 어떻게 도로 들어가겠습니까? 또 지도를 상고하면 소다루는 2능까지의 거리가 90리이고 아오지는 30리이니 능시를 수호하기에 매우 합당합니다. 그리고 그 지품이 소다루보다는 비옥하지 못하나 그 다음은 됩니다. 또 적을 방어하는 것으로 말하면 소다루는 사면으로 적의 침공을 받고 구원하는 군사도 쉽게 이르지 못하니 아오지는 험조하여 의지할 만하고 앞뒤의 구원하는 군사가 서로 미칠 만한 형세이며 군사와 백성이 죽을 힘을 다해 이치가 있으니 그 백성들을 그대로 두고 노원식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그것에 운거하게 하여 곽승우와 더불어 굳게 지키게 하소서. 길주의 백성에 대한 이런 권도로 판관으로 하여금 맡게 하고 연사종이 경성에 들어가서 병마사 김을라와 함께 지키면 경원 백성이 어느 정도 소식이 되고 농업이 비록 착실하지는 못하나 늦은 조와 늦은 콩은 심을 수 있으니 경원을 위한 개교람은 이밖에 딴 도리가 없습니다. 곽승우가 비록 군사를 패하였으나 전에 이르기를 적은 것이 많은 것을 대적할 수 없다 하였으니 승우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몸이 상하고 말이 죽었는데 포위망을 무너뜨리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신등은 생각한데 선원과 마피를 보내어 위로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원의 개척은 정부에서 아뢰는 것이 옳다. 성우의 공은 정부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알고 있으니 전말을 주려고 한다. 장군의 말이 죽었으면 말을 주고 몸이 상했으면 수를 구려함이 가하나 그러나 명목이 패전하였다고 하는데 특별히 선언을 주는 것이 법이 어떠할지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정부에서 김효손을 시켜 아뢰기를 상교가 진시로 윤당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빨리 사람을 보내어 전지하라 하고 의정부 지인 한종해를 시켜 곽승우에게 술과 약을 내려주고 또 말하기를 말은 길이 멀어서 내게 주어 달려가게 할 수 없으니 내일 노원식에게 주어 보내겠다. 너는 밤을 가리지 말고 달려가서 내 뜻을 알리라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경원의 장수와 군사가 올저갑과 접전하여 패하였으니 그간의 사상을 다 믿을 수 없습니다. 청근대 조사 한 사람을 보내어 군졸의 사상과 병기의 빼앗긴 수요를 조사하고 인민의 경종에 대한 편부를 자세히 조사해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마침내 상옥은 윤하로 동부면 경차관을 삼고 그 성은 비우고 다만 군사만 머무르게 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25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사역원 직장 김유진에게 장 56 등을 요동으로 압력하게 하다. 처음에 장 56 등이 이름에 명하여 각각 의복과 신갓을 주니 56일 등이 함께 대궐에 나와 사언하였다. 임금이 안등을 시켜 전지하기를 왕인의 객지의 고생을 전혀 몰랐었소. 내가 3년상을 마치지 못하여 배신의 조화를 또 받지 못하는데 하물며 왕인에게 어찌 저를 받겠소 하니 대답하기를 모등이 은혜를 입은 것이 지극히 중하니 진실로 고두하고자 하였으니요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하였다. 이에 호조참이 오진과 중관을 시켜 서상상에 술자리를 베풀어 위로하게 하였다. 이때 이르러 또 대궐에 나와 배자하려고 하니 임금이 사형하고 또 말하기를 내가 면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으나 상중의 빈객을 접할 수 없기 때문에 감히 못하오 하였다. 56 등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적에게 죽지 않고 돌아가게 된 것은 전하의 은혜입니다. 감히 고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니 안등이 그만
않겠습니까? 고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안등이 그만두게 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25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추우기를 세우고 각을 부들어 삼군의 군사 동음 태세를 점검하다. 임금이 해온정에 거둥하여 각을 불게 하였다. 의흥부에서 명하여 추우기를 걸문 밖에 세우게 하고 뜰 앞에서 각을 불게 하니 의흥부가 또한 기 아래에서 각을 불어 응하였다. 출奔한 미사가 갑주와 병기를 갖추고 영에 따라 달려오니 삼군이 차례로 설입하여 골문에서 종루까지 이르렀다. 의흥부가 아뢰기를 삼군이 이미 다 모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때 아니게 각을 보니 어느 누가 놀라 듣고 달려오지 않겠는가. 비록 병이 급한 자가 골문 앞에 와서 죽더라도 오히려 가하다 할 것인데 하물며 조금 병이 있는 자이겠는가. 영을 어긴 자는 서반은 의흥부가 동반은 사헌부가 고철하여 후례를 징계하라 하고 또 오메페로 판명조사 조영무를 불러 중군 주작기를 주고 판의흥부사 이천우를 불러 조학군 청룡기를 주고 병조 판서 이귀령을 불러 우군 백호기를 주고 말하기를 오늘 길을 세우고 각을 분 것은 진실로 여러 사람의 길을 놀라게 하였으나 법이 쓰고 행하지 않는 것은 불가하다. 내일 장차 진을 연습하겠으니 마땅히 이번 거행을 인하여 시험해야 한다 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26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삼군이 동교에서 습진하다. 번상시군과 동반의 각사에게도 습진에 참여케 하다.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주나라 유왕이 포사를 웃기고자 하여 봉화를 들어 제후를 모이게 하였는데 제후가 다 모이니 포사가 그제야 웃었다. 이렇게 하기를 3번이나 하였는데 그 뒤에 신후가 견융을 데리고 주나라를 공격하니 유왕이 또 봉화를 들었으나 제후가 장난이라 하여 이르지 않아서 주나라가 마침내 멸망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은 이와 같이 하느니 비록 날마다 각을 불더라도 문무관은 이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는 정부에서 다시 영을 내고 신문하여 법을 세우라 하였다. 김한로가 말하기를 유왕의 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각 소리를 들은 자가 어찌 이를 왕급을 알고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이튿날 판의흥부사 이천우 등이 아뢰기를 어제 동교에서 습진하였는데 사졸들이 모두 좌작진퇴의 절차와 적을 공격하고 변에 응하는 법을 알고 있어 한 사람도 영을 어기는 자가 없었으니 참으로 전고에 없는 일입니다. 원컨대 친림하소서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또 아뢰기를 외방 시위군이 매월 교대로 번성하니 빌건대 습진소에서 미리 연습하게 하여 군사들로 하여금 영을 알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과연 내 뜻에 합한다 하였다. 의정부에서 상언하기를 삼가 본부에서 수판한 취강령을 상고하면 위급한 때에 의흥부에서 친히 왕지를 품하여 왕부에 간직한 직문추우기를 받아 골문에 세우고 각을 불며 입헌한 총재와 각위의 상호군 대우군으로 하여금 골문에 둔주해 영을 기다리게 하였는데 동방각사는 일찍이 정한 법이 없어서 대소신료가 국중에 각성이 있음을 듣고도 편안히 사삿집에 앉아있으니 신자의 도리 의리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각을 불면 동반각사도 골문 의막에 나와 명령을 기다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포사는 유왕의 총비이고 견융은 고대 중국 서방에 있던 이민족의 이름이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26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임소에서 죽은 함주 목사 이운실 등에게 부의를 내리다. 지정성군사 최앙에게 부의를 주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운실과 항이 임소에서 죽었으니 전례에 의하여 부의를 보내라. 그리고 판내자시사 변처후가 지금 모상을 당하였는데 이것은 원래 부의를 보내는 예가 없으니 족속이니 적당히 부의하라 하고 조금 뒤에 또 말하기를 이 두어 사람만 부의하고 건정에게 부의하지 않으면 어찌 구천 아래에서 한 함이 없겠는가. 아울러 부의를 보내라 하였다. 곤장이 지난해 김해 임소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26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진산하는 것 이외에 부채에 오칠하는 것을 금하다.
칠한 부채를 금하였다. 사헌부에서 상언하기를 전칠은 이어되기 어려운 물건인데 각 전에 해마다 바치는 접선이 모두 칠을 써서 국가의 용도를 허비하니 그러므로는 진상 이외에는 모두 백지를 사용하여 국가의 용도를 저약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27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종정무가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27일 개해 두 번째 기사. 동북면 호급둔전을 면전하다. 의정부에서 상언하기를 동북면에 군사위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소요하니 청컨대 연호둔전을 면전하여 면제하여 변방 백성에게 혜택을 주소서 하니 허락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27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윤목의 일을 고한 완성군 이지숭에게 노비 식구와 전지 50개를 주었으니 윤목의 말을 고한 것을 상준 것이었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28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동북면 경차관으로 복명한 후 인신을 반납하지 않은 신보안을 외방에 부처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신보안이 일찍이 동북면 경차관이 되었는데 그때 받은 인신을 복면한 뒤 넉 달이 지나도록 관에 바치지 않았으니 율에 준하여 마땅히 장 80에 해당합니다 하였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었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28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연사종의 상언에 따라 경원부를 경성으로 옮기도록 하다. 영사종이 상서하기를 이달 24일에 경원 촌호 안울기가 첩정하여 말하기를 통사 최용수를 보내어 적의 형세를 엿보니 오도리가 군사를 거느리고 구로가 건지 주둔하여 방패를 만들고 또 은밀히 군마들을 깊은 곳에 모이게 하였는데 혹은 100여인 혹은 50여인이었고 보야의 아들 토오는 50여인을 거느리고 옹구참의 요로인 회연 등처에 횡행하여 초마와 연기가 서로 바라보이니 경원이 사면으로 적에게 포위되었고 성 안에는 저축한 양식이 모두 허갈되어 군민이 먹을 것이 떨어졌고 초목을 못하여 우마가 몹시 줄입니다 하였으니 원컨대 경성으로 입에하여 인명을 살리소서 하였다. 임금이 보고 시신사 안등 좌대원 김여지에게 이르기를 경원을 잊지 않은 것은 내 계책이 이미 정해졌으니 어째서 여러 말을 하며 지금까지 미루는가. 급히 명하여 옮기라 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28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조기할 때 이외에 사관 입시를 금하다. 명하여 사할 순금사에 가두었다. 사관 최사유가 대언을 따라 들어와 편전들에 이르니 임금이 묻기를 저게 어떤 사람이냐 하니 대언이 대답하기를 사관입니다 하였다. 최사유가 마침내 추장하여 나아가니 임금이 노희봉을 시켜 최사유에게 말하기를 내가 만일 잘못이 있으면 너가 비록 쓰지 않더라도 대언이 춘추 안에 충원되어 있는 자가 모두 쓸 것이다 하고 드디어 승정원의 의용부에게 명하기를 지금부터 이후로는 정전의 조계를 제외하고 경영천 광양루 같은 곳은 사관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하고 다시 사관 김고를 불러 이렀다. 이날 순금사 호군을 이승직 형조 정랑 김자서가 제주에서 돌아와 복명하니 임금과 중궁이 모두 동념하였다. 또 경원의 급보가 이르니 임금이 특별히 안등과 김여지를 불러 그 일을 의논하였는데 최사유가 또한 따라 들어왔다. 임금이 노하여 문지기를 곤장 때리려 하다가 그만두고 마침내 사흘을 거두었다. 동념은 마음이 언짢아 진정하지 못함을 말한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28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전 공안부 윤 박돈지를 경사에 보내 야인들이 동북면에 침구한 내용에 대해 알리다. 주보는 이러하였다. 의정부 장계의 동북면 도수문사 임정의 정문에 의거하여 길주도 찰리사 연사종의 첩정을 갖추었는데 말하기를 영락 8년 4월 초 9일 경원 진무 왕정의 장정에 의거하면 본월 초 4일에 소주적인 소훌라가 진아오 가을토 등 50여 명과 더불어 산골짜기에 몰래 본부 지면에 들어와 급탈 노력하여 민호의 남녀 5명과 농우 2척을 쏘아 죽이고 말세피를 빼앗아 갔으며 본월 초 5일에는 오돌이 동맥 가천모가의 친동생 어헐리가
구로, 남자, 나로 등 150여 명과 더불어 몰래 본부 옹구참에 들어와 겁탈 노력하여 불을 놓아 가옥을 불사르고 남녀 17명과 소 8척을 쏘아 죽였고 또 남녀 5명과 말 10匹를 약탈해 갔다고 하였고 본월 12월 2일에 길주에 사는 김처무가 고하기를 본월 초 10일에 친조카 경원 유방군 김순을 만나보기 위해 경운에 가는데 길이 부진정을 지날 때 적군 20여 명이 길가에 잠복하였다가 활을 쏘아 동행하던 진무 권을생과 군인 등 15명을 쏘아 죽였으니 이를 고하여 시행하기를 빕니다 하였고 본월 17일 경원 천호 안을기 장정에 본월 13일 진시 오도리 구로 보야 실가보리 함라 마를 엉구리 노달 음반 노야 시도 김문회 갈다게 등이 군사 1,000명을 거느리고 본부 아우지성 북쪽에 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난을 꾸며 병마사 곽승우의 좌편 허벅지를 쏘아 부상시키고 진무, 기목, 정현 등과 반당 군인 모두 73명이 피살되고 또 진무, 길미열생, 박은귀 등 군인 52명이 중상되어 살지 죽을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쪽 군사가 혹은 싸우다 혹은 태각하다 하여 적을 꾀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하였습니다. 참조하면 올량합, 오도리, 올적합 등의 종류가 소방과 일접해 있어 계속해서 당을 지어 변경을 침입하여 군민을 살해하고 재물을 검약하고 우마를 약탈합니다. 먼저 사람을 보내어 주달한 외에 조금 더 소요하여 변방을 피난치 못하게 하므로 이것을 위해 삼가 갖추어 주문합니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28일 갑자 5번째 기사 올적합을 공격할 때 지휘를 잘못한 한평군 조위원의 죄를 탄핵하다. 사헌부에서 상언하여 한평군 조위원의 죄를 청하였다. 조위원이 올적합을 칠 때의 주장으로서 처치의 마땅함을 읽고 가볍게 적봉을 범하여 천포를 부른 죄를 논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위원이 무슨 죄가 있는가 하고 마침내 그 상소를 불태웠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28일 갑자 6번째 기사 송충이를 잡도록 명하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28일 갑자 7번째 기사 일본 초야류영 등이 토사물을 바치고 일기지주 원양이가 대장경을 청하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5월 1일 정묘 첫번째 기사 구름이 없이 천둥치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5월 1일 정묘 두번째 기사 문소전에 가서 제사 지내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5월 1일 정묘 세번째 기사 대우곤 박미를 보내 경성병마사 김을화로 하여금 경원의 능실을 숙이토록 전하다. 김을화로 하여금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경원에 달려가 능실을 숙이하게 하고 또 두 칭계의 곳에 가서 초안하고 돌아오게 하였다. 동부명 도수문사 연사중이 아뢰기를 경원 병마사 곽승우가 먼저 배를 타고 홍도로 들어가고 4월 23일 도천호 안을기가 노약으로 하여금 먼저 발행하게 하고 유방군을 거느리고 그 뒤를 따랐는데 승우가 응구포에서 만나 말을 타고 함께 오려고 하다가 종창이 심하여 함께 오지 못하고 도로 배를 탔으며 을규는 인민과 사주를 거느리고 경성으로 왔습니다. 신이 이미 인민을 나누어 용성에 처하게 하고 노는 땅을 지급하여 종자와 양식을 주어 진율하고 농업을 권하였습니다. 청컨대 을기와 좌우익 전우를 경성 옥에 가두어 제 마음대로 성을 버린 죄를 공문하소서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경원은 능실이 있으므로 지제할 수 없으니 특급히 경성병마사 김을하를 명하여 가서 방수하게 하여 적이 내침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경원 사졸들이 지쳤으니 다시 보낼 수 없다. 다른 군사들에게 2, 3개의 요를 주어 가서 방수하게 하라.
하고 또 대언 등에게 이르기를 백성들의 노약이 아무 일 없이 온 것을 내가 매우 기뻐한다 하니 안등이 대답하기를 신도 매우 기쁩니다. 다만 을기가 조정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마음대로 변성을 벌였으니 몹시 불가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급히 성성린 조영무를 불러 의논하고 또 말하기를 길주 찰리사가 반드시 군진에 영을 베푸지 못할 것이다 하고 박미를 명하여 보냈다. 초하는 백성을 모아 안심시킴을 말한다. 태종실록 19권 태종신년 5월 1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성을 버린 안을기를 하악하도록 청하니 윤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안을기가 성을 버리고 물러갔으니 이것은 비록 백성들이 줄이고 고난 때문이나 옛날에 해구를 빠개어 불을 떼고 죽기를 다하여 버리지 않는 뜻이 아닙니다. 또 왕명이 없이 마음대로 백성을 옮겼으니 법에 마땅히 문죄해야 합니다. 청컨대 윤하로 하여금 그 형세를 보게 한 연후에 결단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윤하가 이미 명령을 전하여 노원식과 안을기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가 방수하게 하였으니 생각컨대 이미 출발하였을 것이다 하였다. 대답하기를 비록 이미 방수하러 들어갔다 하더라도 지금 이 명령을 내리면 잡아다 가두는 것이 무엇이 어려울 것이 있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해구를 빠개어 불을 떼고라는 말은 옛날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때 초인이 송나라를 포위하였으나 송인들이 역자이식 하고 석회 이찬하여 항복하지 않았다고 한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5월 1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동맥 가천모가가 이대두를 보내 경원지방의 침구에 대해 말하고 화호를 청하다. 말하기를 척화와 파손의 관하가 부득이하였어이고 나의 본심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전 땅을 버리고 먼 지역에 종사하니 사람은 많고 땅은 좁아 생리가 심히 곤란합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언어를 잘 통하는 김동계 같은 사람을 보내어 다루시면 내가 마땅히 자식을 보내어 입주하고 나의 예전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두를 후하게 대접하라 하였다. 동북면 찰리사가 또 아뢰기를 골간 올적합 두 칭계는 적과 동무하지 않고 바닷섬으로 들어가 가끔 사람을 경원에 보내어 사정을 통하였습니다. 김동계는 원래 골간 올적합의 종류인데 청컨대 보내어 초안하소서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맹가 천모가가 길주 찰리사 연사종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하였다. 오랫동안 격주하여 뵙지 못하였는데 지금 와서 진무한다 하시니 매우 기쁩니다. 전 찰리사가 국가의 대군을 거느리고 야인을 올적하 김문에 갈다게 등 도둑질한 사람을 제재하여 그 죄를 바르려고 왔었는데 길이 먼 것을 칭탁하여 바로 그곳으로 가려 하지 않고 중로에서 모련이의 장인 관원과 백성들을 모두 살해하였습니다. 지금 살해된 사람의 부영과 자제의 남아있는 자들이 나에게 핍박하여 말하기를 쥐가 지금 조선을 향하여 가지 않는다면 쥐가 반드시 조선과 편지를 통하여 개처를 정해 우리들을 협공하려는 것이 분명하오 하므로 나도 또한 퇴피하지 못하고 군사를 끌고 맞아 머물렀습니다. 상항의 모련이 사명한 유종들이 먼저 아우지 지면에 있었으므로 내가 군사를 거느리고 따라가 그들의 침략을 금하고 영솔에 돌아오려고 하였는데 경원 군마가 이르러 접전하여 양방이 서로 살해하였습니다. 모련이 유종들이 경원 관가를 파괴하고 가속 전물 우마를 모두 약탈하여 그 분을 풀려고 하므로 내가 달리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사람을 시켜 조선에 보내어 포로해간 인구를 돌려보내달라고 청하였으니 군사를 퇴각시켜 각기 예전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만 갖지 못하다 하였는데 이 대두가 들어와서 말하기를 전 찰리사는 국가에서 죄를 의논하여 잡아가고 지금 좋은 찰리사가 지경에 이르러 옛날에 화호를 닦고자 한다 하므로 다시 이 대두를 시켜 앞으로 가게 하니 만일 잡아간 인구를 모두 돌려보내어 저쪽과 우리의 인구로 하여금 예전과 같이 편안히 살게 하면 이것은 진실로 영공의 명예에 관계되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이 일을 침식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만일 헌단을 계속하여 맞이 않으면 수많은 종류가 도둑질을 자행하여 변방을 소유하게 할 것이니 보고 듣는 것이 상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짐작하여 시행하여 이 대두가 돌아오는 편에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어허리 또한 연사종에게 편지를 보내어 대략 대도의 말과 같았고 또 오도리의 사로잡힌 38명과 보울호가나의 사로잡힌 7인의 이름을 열사하고 말하기를 만일 사망하지 않았거든 방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또 처제의 아들 도호, 구로 등을 구하니 연사종이 그 편지를 아뢰었다. 임금이 대언에게 이르기를 이 대도가 어째서 왔는가. 맹가 천모가가 스스로 말하기를 경원의 전역에 내가 비록 참여하였으나 본인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과연 그러할까. 이것을 칭탁하여 우리를 달래서 자 안의 계책을 삼는 것은 아닌가. 겉으로는 화호를 구하는 체하고 마음속으로는 우리를 달래어 우리나라 일의 변동을 엿보러 온 것은 아닌가 하니 대답하기를 경운을 침공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오직 거짓입니다. 신등은 생각한데 우리를 엿보아 자안의 계책을 삼으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적의 꾀가 유심하니 알 수 없습니다 하였다. 짐작은 사정을 참작하여 잘 처리함.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5월 1일 정묘 여섯 번째 기사 맹가 천모가의 화호 요청에 대해 심의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맹가 천모가가 이 대두를 보내어 화호를 청하고 또 말하기를 대두가 돌아오면 자제를 보내어 입시하겠다 하였는데 이것은 반드시 거짓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짓이라고 미리 하릴 수는 없으니 대두에게 의대를 주어 보내어 그 진실인가 아닌가를 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삼국에서 우리 사신을 대접하는 데에도 반드시 후하게 할 만한 일이 있은 연후에야 의대를 주었다. 지금 동맥 가천모가가 군사를 거느리고 도둑질을 자행하여 경운을 파괴하고 인물과 가축을 죽이고 사로잡아 그 마음을 쾌하게 하고 또 자안의 계책을 꾀하여 대두를 보내어 화호를 구하는데 지금 우리가 죄를 성토하는 거사가 없고 도리어 의대를 주게 되면 급약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드디어 허락하지 않았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5월 1일 정묘 일곱 번째 기사 예상군 김승주를 동부면도 채찰살로 삼다. 관흥창 주부 이감을 불러 안성만이 더 받은 녹봉을 징수하지 말게 하였으니 성만이 승주를 따라 정토에 나갔기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5월 1일 2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천추절을 할애하기 위해 한성윤 이기산을 경사에 보내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5월 2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조운선 내척을 신물시킨 강원도 수군 첨절제사 김장 등에게 곤장을 치다. 도관찰사 송인이 아뢰기를 도내의 병선 내척이 동북면에 쌀을 운반하다가 동산현 정진에 이르러 역풍을 만나 패선하여 쌀콩 925석을 잃었는데 운반하던 구사는 모두 언덕에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언덕에 의지하였다니 바다 가운데는 아니다. 풍세의 변함을 살피지 못하고 마음을 써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니 암령하여 운반하던 만호 천호를 마땅히 그 죄를 다스리라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첨절제사 김장은 좋은 선척을 친히 점거하지 않고 간가를 싣고 육로를 경유하여 갔는데 배 가운데 물건을 도둑질하여 기생에게 주고 또 군인 7, 8명을 시켜 기생을 집까지 호송하게 하였습니다. 만호 2천호와 천호, 배, 원녀 등 네 사람은 모두 암령관이 되어 힘을 쓰지 못하고 패선하게 하였으니 청컨대 율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김장 같은 자는 마땅히 머리를 베어 여루도에 전시해야 되겠으나 율 밖의 형벌을 행할 수 없으니 천은 등과 함께 곤장을 때리도록 하라.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5월 3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동북면 갑주에 우박이 내려 화곡을 손상시키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5월 3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축성 등으로 인해 간고가 심한 서북면의 호급둔전을 면제하다. 서북면 도순문사 박은희 상언하기를 도내 인민이 지난해 춘추로 평양성을 쌓고 금년 봄에 의주 등 여러 곡을 산성을 수축하여 간고가 대단히 심합니다. 또 지난해 동짓달부터 역환마 가군의 압송관과 호송군 813명, 취반군 70명, 기복마 408필, 몰입군 408명 및 갓
견마군 5,000명이 요동에 왕래하느라고 길이 낙엽부절하여 굶주리고 곤한 괴로움이 실로 다른 해의 배나 됩니다. 신국이 나기 전에 민생이 가엾으니 평양성을 만일 가을에 기다려 다 쌓게 하시려면 빌건대 호급 둔전을 면제하여 만막을 구율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만막은 백성에게 폐가 되는 일을 말한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5월 3일 기사 세 번째 기사 태조 부묘 도감을 설치하고 성산군 이직 등으로 제조를 삼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5월 4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제주 안무사 고복례 등이 말 100피를 바치자 종친 등에게 나누어 주다. 말을 종친 대신 근신에게 나누어 줬는데 제주 안무사 고복례와 경차관 조원이 말 100피를 바쳤으므로 이 하사가 있은 것이다. 복례는 제주 성주의 후손이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5월 4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옥사를 지체시킨 형조판서 유정현 등을 면직시키고 한부림을 대신 임명하다. 처음에 의정부가 형조에 이첩하여 산옥 김용이 저쪽 땅으로 도망간 죄를 군문하게 하였는데 형조에서 열흘이 지나도 묻지 않았다. 그리고 전 지사여군사 이자영이 남성군 홍서와 소송이 있었는데 형조에서 오랫동안 그 득실을 판단하지 않았다. 자영이 공공연하게 욕하니 형조에서 그 간호 3명을 가두었다. 자영이 그 당시 박동지를 따라 경사에 가게 되었으므로 정부에서 이첩하여 그 종을 석방하게 하였는데 형조에서 줬지 않았다. 정부에서 노하여 장무 좌랑 이유상이 옥사를 지체하고 벼슬을 패한 죄를 탄핵하여 아뢰니 이유상을 파직시키고 유정현도 면직시켰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5월 5일 신미 첫 번째 기사 단오절임으로 문소전에 가서 제사 지내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5월 5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척석기를 금하고 29명을 잡아 가두다. 임금이 대언에게 이르기를 돌 던지는 놀이를 너희들이 어찌하여 금하지 않는가 하고 곧 순금사 사직 송치를 명하여 가서 금하게 하니 송치가 29명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5월 7일 개유 첫 번째 기사 강원도의 춘주 등지에 커다란 우박이 내리다. 춘주 고성 홍천에는 큰 것이 탄환만 하고 정선에는 큰 것이 주먹만 하여 3일이 지나도 녹지 않았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5월 7일 개유 두 번째 기사 허가 없이 함부로 기마와 영리를 부린 판재용 감사 최원준 등을 처벌하다. 제용감 이질 등을 파직시키고 전 중랑장 김인두를 외방에 귀양 보냈다. 이질과 최원준은 외방에서 고만이 되어 소환되고 인부는 역환마의 압송관으로 요동에서 돌아왔는데 모두 문자 외에 제 마음대로 기마 영리를 거느리고 왔으므로 사헌부에서 탄핵하여 아뢰었다. 고만은 벼슬의 임기가 다됨을 말한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5월 7일 개유 세 번째 기사 각을 불었을 때 미처 오지 못한 관원을 처벌하도록 명하다. 관직을 파면하게 명하였다. 의흥부에서 아뢰기를 각을 불던 날에 도총재 이화영, 연성군 김로, 의원군 황거정 총재 조질하구, 전 판한승부사 박가실, 전도 총재 신봉인 등과 상호군 대우군 호군으로부터 갑사에 이르기까지 영에 따라오지 않은 자가 150여인 됩니다. 이것은 군법이 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금난한 경우에 인신으로 빨리 다다는 예에 어긋납니다. 청컨대 모두 율에 의하여 논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현직에 있는 인원은 정직하고 산관은 순금사에 가두고 공신은 그 종을 가두라 하였다. 대언에게 묻기를 조직일과 하구는 공신의 아들이니 어떻게 처치할까 하니 모두 대답하기를 입법한 초에 가볍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아울러 파면하여 후인을 징계하소서 하였다. 이래야 임금이 그대로 따랐는데 오직 이화영만은 특별히 죄를 방면하겠다 하였다. 김로
황거정 등이 대궐에 나와 아뢰기를 신등이 각 소리를 듣고 즉시 걸문에 나와 천명단자를 받아쳤으니 의형부 당상도 신등을 본 자가 있습니다 하였다. 노예병이 또한 말하기를 두 공의 명단을 소인도 보고 아뢰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곧 명하여 가던 종을 내놓게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가둔 종을 내놓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고역을 잘못한 때문이다. 천명단자는 이름을 쓴 명단이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5월 7일 개요 네 번째 기사 일본 장촌전의 객인을 서울에 올려보내도록 명하다. 전라도 도관찰사가 상언하기를 일본 장촌이 보낸 사람으로 굶은 죽은 자가 네 사람입니다 하였다. 처음에 일본 사람이 끊이지 않고 이름으로 조정해서 의논하기를 만일 각도에 산지하여 정박하면 산천에 험주를 알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 하여 모두 경상도 길을 경유하게 하였다. 이래하여 장촌의 사인이 나주에 배려됐기 때문에 감사가 요를 주지 않았다. 이 일이 임금에게 들리니 임금이 말하기를 객인이 굶어 죽는 것은 나라의 수치다 하고 반드시 마침내 이 명령이 있었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5월 7일 개요 5번째 기사 취강령을 어긴 박가실 등을 석방하고 뇌치라치를 궁궐 안에 입직시키게 하다. 하교하기를 내가 가볍게 용서하는 것은 처음으로 범했기 때문이다. 뒤에 다시 영을 어기면 마땅히 군법으로 다 바르겠다 하였다. 임금이 성정원에 이르기를 뇌치라씨를 항상 골문 밖에 있게 하다가 출령이 있은 연후에 불러들인다. 면 사기가 완만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 미리 알 것이니 번을 나누어 뇌속고치 방에 입직하게 하라 하였다. 뇌치라치는 궁중에서 소라를 부는 취타수이고 뇌속고치는 궁중에서 임금의 옷을 맡은 수기신하를 말한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5월 10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조화군의 금주 목장을 파하여 백성들에게 경작시키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5월 10일 병자 두 번째 기사 행사직 김동계를 보내 골간 올저갑을 기순시키게 하다. 골간 오저갑을 초안하게 하였다. 두 친계 등이 경원에 사는데 북쪽 병방의 바닷가로 농사를 일삼지 않고 고기잡이와 사냥질로 업을 삼기 때문에 임금이 그들이 올약하가 꾀를 통하여 변방을 요란하게 할까 염려하였다. 동계가 두 친계의 족인이기 때문에 가서 초안하게 한 것이었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5월 20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병조의 안에 따라 갑사의 수기법과 하본법을 개정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본조에서 의흥부와 함께 신갑사 1,000명을 취재하였는데 만약 신갑사 1,000명만 취하하고 구갑사 1,000명은 궐을 만들어 하본으로 삼는다면 수기하는 사졸이 심기가 꺾일 뿐만 아니라 체번할 때를 당하여 환치하는 것이 번잡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때가 되어 합번하라는 명령이 있을 것 같으면 하번 갑사는 통속이 없어서 각 군의 위령에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원컨대 2천의 액수에 1천을 다해 종전의 열사 50령에 매 1령마다 사직 5, 부사직 8, 사정 11, 부사정 16으로 지금 더 차정한 신갑사도 매 1령에 1사직 1, 부사직
직사 사정 7 부사정 8로 하여 신구 합계 8천 가운데 2천은 머물러 수기하게 하고 1천은 하번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번에 당하는 자는 의흥부가 관장하되 매령의 사직 둘 부사직 둘 사정 둘 부사적 8로 하여 총 1천으로 하소서. 이와 같이 윤차로 하번하게 하여 항구한 법을 삼으면 당번한 자는 녹번이 떨어지지 않고 불후의 일이 있게 되면 하번한 자도 경문을 전하여 명령에 달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병조정랑 신장을 불러 말하기를 더 설치할 갑사와 꼴을 메울 자를 본조가 마련하여 비판을 써서 올리면 내 장차 인을 찍어 내리겠다 하였다. 환병조사 조영무가 아뢰기를 예법을 가볍게 고칠 수 없고 군정을 마음대로 의논할 수 없습니다. 갑사의 직책이 비록 낮으나 어찌 가볍게 밖에서 의논하여 후 일의 배단을 열어놓겠습니까? 빌건대 예전에 의하여 길이를 택해 정방에 들어가 제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비판은 인물을 가려 벼슬을 제수하는 명단이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5월 12일 모인 두 번째 기사 영영년 노기택의 처 장귀에게 정려하다. 장귀의 문을 정표하였다. 서북면 도수문사 박은이 상언하기를 영영영 백성 노기택이 죽었는데 그 아내 장귀가 몹시 슬퍼하였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예를 갖추지 못한 자 길쌈을 하고 품팔이를 하여 마음을 다하여 매장하고 또 산신제를 베풀었는데 집으로 돌아갈 때 자기가 죽지 못한 것을 스스로 하나의 독한 풀을 캐어 먹었으나 죽지 않으므로 마침내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자식 네 사람이 있는데 모두 어립니다. 참컨대 문열을 정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5월 13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서반 오품 이하 정종의 품계 올리는 절차를 개정하다. 소에 대략에 이르기를 선왕께서 제주에 따라 벼슬을 맡기고 덕에 따라 직을 주었으니 제주가 대소가 있으면 벼슬이 경중의 차가 있고 덕이 심천이 있으면 자기 상하의 다름이 있어 한 급이 모두 인군이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하의 직책은 오직 한 사람을 전가는 것으로 일을 삼을 뿐 사람을 벼슬시키는 데는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조 관제의 동반 7품 이하 서반 5품 이하 정총 계급을 문화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였는데 당연히 종계에 있을 때 함부로 정계에 올렸으니 이것은 녹병의 허비뿐만 아니라 사람을 벼슬시키는 데 참여하는 것이니 참난된 일입니다. 우리 성조께서 문무관제를 일체 모두 새롭게 하였으니 오직 이 계급의 재수만은 그대로 인습하여 고치지 않으셨으니 원컨대 이제부터 매령 매품의 정종 계급을 일시에 판하하여 녹봉의 비용을 전략하고 참내의 잘못을 바로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